자, 반갑습니다. 강북중 학생 여러분, 한건희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과학 A, 물질의 특성, 그 중에서도 이제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온도 부분입니다. 교과서 210페이지에서 210페이지 분량이고요. 교과서 있는 학생들은 교과서와 함께 보면은 더욱 좋습니다. 교과서 없는 학생들은 이제 이 영상과 함께 반드시 함께 탑재해 놓은 요 학습지 있죠, 요거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이제 빈칸들을 이제 채워줘야 되거든요. 직접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빈칸 채워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컴퓨터로 이제 켜둔 다음에 여기 이제 워드를 이제 타이핑해서 여러분들이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 영상은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전주에 보고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중에 중요한 키워드 중에 끓는 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끓는 점은 우리가 선생님이랑 직접 이제 과학실에서 관련된 실험을 하나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길쭉한 이제 관을 이용하고 이제 뭐 알코올 램프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배운 내용이 굉장히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 옆에 한번 배웠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시간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힌트를 주자면은 그래프가 나온다는 점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럼 어떤 걸 공부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자, 학습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실험할 때는 이제 끓는 점에 대해서만 했었잖아요. 실험 이제 주제가 끓는 점 차에 의한 혼합물 분리하기였는데 끓는 점 말고도 이번 시간에 녹는 점과 어는 점을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모두 이 세 가지가 물질의 특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학습 목표인 순물질과 혼합물의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할 수 있다. 근데 요 비교한다는 것은 항상 자료를 변환한 표나 그래프를 본다는 뜻인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래프를 볼 거예요.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는 순물질이구나. 이 그래프는 혼합물이구나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교과서 위쪽 부분인 건데 요거는 이제 뭐 간단한 여러분들의 이제 호기심 그리고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한 그림이에요. 이제 뭐 얼음과 철이 같이 이제 온천을 하고 있는데 얼음은 녹고 있습니다. 철은 우리 경험상 이제 이 액체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청 온도가 높게 필요하죠. 의에 비해 얼음은 상온에 오래 두어도 그냥 물로 변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물질마다 다를까? 같은 온도인데 어떤 애는 녹고 어떤 애는 계속 고체고 왜 그럴까를 이제 알아보는 거죠. 먼저 그래서 이번 시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그리고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잠깐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이제 빈칸들을 이제 좀 채워볼 거예요. 자, 1학년 때 우리가 물질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물질의 상태. 그래서 제일 흔한 이제 물 생각해 볼게요. H2O 물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따라서 상태가 변화 가능합니다. 뭐 대부분의 모든 물질들이 다 그렇죠. 온도 상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고체일 수도 있고요. 액체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습니다. 물뿐만 아니라 모두 거의 대부분의 물질들이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있는가? 첫 번째로는 이제 고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액체, 세 번째로는 기체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 입자 간의 간격이 굉장히 멀다. 그리고 이 왼쪽으로 갈수록은 이제 배열의 이 규칙이 굉장히 규칙적이다. 입자 간의 배열이 굉장히 규칙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체의 특징, 액체의 특징, 기체의 특징 정확히는 알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입자 간의 간격과 입자 간의 배열 이 정도는 알아주면은 1학년 내용 충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3개 있다 했었죠. 걔네들의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액체에서 고체로 변했다. 물을 예로 들면은 물에서 얼음으로 얼어버렸을 때 이때 온도. 얼때 온도니까 우리는 얘를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어는 점. 그리고 이번 반대로 얼음에서 물로 변할 때 이번에는
녹는 점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는 그렇죠? 끓는 점, 끓으니까 이제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어느 점과 녹는 점은 사실 이 방향의 문제지 사실 같은 물질이라면 똑같은 온도예요. 물이 얼음으로 얼 때 온도 몇 도가 돼야지 얼죠? 그죠? 0도가 되어야지 물은 얼입니다. 반대로 얼음에서 물로 녹을 때 몇 도가 되면 녹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0도가 되면은 녹습니다. 그래서 어느 점과 녹는 점은 이제 온도가 높아지나 낮아지냐 요 차이뿐이지 같은 물질이라면은 어느 점과 녹는 점은 같다. 하지만 끓는 점은 좀 다르죠. 이번에는 물에서 수증기로 다른 상태로 변화를 하는 거니까 이제 이 어느 점 녹는 점 같지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같지는 않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면은 됩니다. 용어 자체도 사실 여기 안에 그 다 의미가 들어가 있죠. 어느 점, 얼 때 온도, 녹는 점이니까 녹을 때 온도, 끓는 점이니까 끓을 때 온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정리해두면은 아마 까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용어를 정리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할 수가 없고 실험하는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결과만 정리를 할게요. 자, 먼저 끓는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점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점과 녹는 점은 이제 사실상 같은 의미니까 녹는 점 하나, 그래서 끓는 점 하나, 녹는 점 하나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실험을 보면서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여기 여러 가지 물질의 어느 점, 녹는 점과 끓는 점에서 여기 표 채우기 있죠?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여기 표를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물이 끓으면 액체 상태에서 수증기인 기체 상태로 변합니다. 이렇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는데 끓는 동안의 온도는 더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물, 에탄올, 에틸에테르 액체의 종류에 따라 끓는 점은 어떻게 다를까요? 에탄올과 에틸에테르를 담은 두 개의 시험관을 물이 담긴 비커에 넣어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물, 에탄올, 에틸에테르 중 어느 것이 가장 먼저 끓을까요? 온도계를 꽂아 각각의 끓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물이 가열되면서 에탄올과 에틸에테르도 뜨거워지기 시작하네요. 온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온도가 34.3도에서 멈췄습니다. 에틸에테르가 먼저 끓기 시작하네요. 하지만 에탄올과 물은 아직 끓지 않습니다. 에틸에테르를 꺼내고 물과 에탄올은 계속 끓입니다. 이번엔 어느 게 먼저 끓을까요? 에탄올이 물보다 먼저 끓기 시작합니다. 온도는 77.5도에서 멈췄습니다. 물은 온도가 좀 더 높아져야 끓겠죠? 이번엔 에탄올을 꺼내고 물만 끓여보겠습니다. 물이 몇 도에서 끓을지 다들 짐작할 수 있겠죠? 드디어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100도에서 멈추며 물이 계속 끓기 시작합니다. 이때 액체인 물은 기체인 수증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1기압에서 각 액체의 끓는 점은 에틸에테르가 약 34.4도, 에탄올 78도, 물 100도로 액체마다 끓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이제 다 봤나요? 자, 우리 세 가지 물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순물질을 가열해야 됩니다. 자, 세 가지 물질을 가열했어요. 커다란 비커에 물을 받아놓고, 그건 시험관에 에탄올과 에틸에틸이라고 하는 이 화학약품들을 딱 넣어 같이 이제 물중탕으로 끓인 거죠. 자, 이렇게 이 물질들을 다 접촉해 놓은 상태에서 가열을 하면은 온도가 이제 함께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이 20도다. 그럼 물 20도일 때 에탄올, 에틸에틸 다 20도고 이제 가열 시작하면은 물이 온도가 오르겠죠. 이때 물이 21도로 올랐으면은 에탄올도 21도, 에틸에틸도 21도 이렇게 오릅니다. 그래서 접촉하고 있으면 한 해가 온도가 팍 오르지 않고 온도는 항상 이제 같아지려 하기 때문에 접촉해 놓은 상태에서는 오랜 시간 지나면 계속 같이 올라가는 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하나만 있으면 됐었죠. 자, 에탄올, 에틸에틸을 물에 끓는 점은 각각 어땠습니까? 영상으로 이제 기록 못한 학생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캡처를 같이 했거든요. 자, 캡처해 놓은 자, 여기 있죠. 자, 에틸에틸은 34.48도, 에탄올은 78도, 물은 100도에서 이제 끓기 시작했습니다. 에틸에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체온보다 낮은 온도에서 기체로 변하는 끓는 점이 굉장히 낮은 물질이에요. 에탄올은 이제 올로 끝나는 건 대부분 이제 알코올의 일종이에요. 메탄올, 에탄올. 이런 애들은 물보다 끓는 점이 조금 낮아요. 78도. 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 100도쯤에서 끓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 실험에서 함께 요 끓는 점과 함께 더불어 기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물질이 상태 변화, 즉 끓기 시작하면은 그 액체에서 전부 다 이제 기체로 변하는 동안에는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즉 에틸에틸가 34.5도쯤에서 이제 끓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에틸에틸가 전부 다 기화하기 전까지는 얘네들은 이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에틸에틸의 치연과 자체를 뺐잖아요. 그럼 다시 온도가 올라가요. 에탄올도 78도가 되면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모든 에탄올 전부 다 기화할 때까지는 이 78도를 유지합니다. 물도 마찬가지로 모든 에탄올 빼고 물이 100도가 되면 이제 끓기 시작하죠. 모두 수증기가 될 때까지는 100도에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실험했는데 에틸에틸이나 에탄올 물에 끓는 점을 전부 다 암기해야 되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실험에서 중요한 점은 이 에틸에틸, 에탄올 물에 끓는 점을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물질의 끓는 점이 전부 다 다르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 우리 학습 목표가 뭐였습니까? 끓는 점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요겁니다. 자, 순물질의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는 관계가 없어요. 즉 물을 한 컵 끓이든 물을 선생님이 이 가마솥에 커다랗게 끓이든 물은 100도가 될 때까지는 상태 변화를 하지 않는다, 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양이 작으면은 빨리 이 끓는 점이 빨리 도달하겠죠. 시간이 뭐 적게 걸리겠죠. 물론 같은 화력일 때. 하지만 일단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상태 변하지 않는다. 자, 하지만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어떠죠? 물에서 에탄올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그렇죠. 100도가 아니라 78도에서 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질 종류는 달라요. 이것이 곧 물질의 특성의 정의잖아요. 그렇죠? 물질의 종류는 다 다르고 같은 물질이면 항상 같아야 되는 것이 물질의 특별한 성질, 물질의 특성입니다. 끓는 점만 알면은 우리는 물질 A와 물질 B가 서로 같은 물질인지 다른 물질인지 알 수 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순물질은 끓는 점은 순물질의 물질의 특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실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험은요, 바로 녹는 점과 어는 점. 녹는 점 하나만 보면 어느 점 자동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세 가지 순물질 구리, 납, 주석의 녹는 점을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얼음. 얼음은 0도에서 녹습니다. 이렇게 물질이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가 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구리, 납, 주석. 녹는 점은 금속의 종류에 따라 같을까요? 다를까요? 세 개의 금속을 녹여보겠습니다.
먼저 구리를 올려놓고 그 위에 납과 주석을 올려놓겠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먼저 녹을까요? 주석이 먼저 녹았습니다. 납은 아직 녹지 않았죠? 구리도 아직 딱딱합니다. 두 번째로 납이 녹았습니다. 구리는 아직도 녹지 않았습니다. 금속마다 녹는 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석의 녹는 점은 231.97도, 납은 327.5도, 구리는 1084.5도로 녹는 점이 1000도가 넘습니다. 자, 영상 다 봤죠? 자, 구리는 끝까지 안 녹고 가장 먼저 녹았던 게 이제 주석, 그 다음에 납이었습니다. 물론 주석과 납도 아주 높은 온도에서 녹았지만 구리는 어땠나요? 1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이제 녹는다고 하죠. 실험에서는 진짜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알코올 램프로 1000도가 넘는 온도까지 가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녹는 점을 보면은 주석은 231도 넘어야 돼. 녹으려면, 그렇죠? 납은 327.5도. 구리는 무려 1084.5도. 와, 엄청 높네요. 그렇죠? 녹는 점이 요거면 이제 반대로 이제 어는 점도 이제 주석은 뭐 300도, 뭐 250도, 240도, 231.97도가 되면은 이제 얼기 시작한다는 뜻이니까 어느 점 하나만 보면은 녹는 점 하나만 보면은 어느 점도 자동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번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끓는 점처럼 주석, 납, 구리에 녹는 점을 암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석 231.97도 이거 다 암기합니까? 이거 3개 말고도 얼마나 많은 고체 순물질들이 있습니까? 그죠? 선생님도 이거 다 못 외워요. 그냥 여러분들 구리가 1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녹는구나 정도만 기억하고 얘네들의 이 녹는 점을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요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순물질의 녹는 점과 얼은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에서는 일정하고요. 즉 주석을 요만큼 녹이나 아니면은 이만한 솥에 그냥 다시 녹이나 이 주석은 230 몇 도였죠? 231.97도. 그죠? 그 온도가 되기 전까지는 녹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주석에서 납으로 바뀌거나 주석에서 구리로 바뀌면 즉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면은 그렇죠? 녹는 점이 달라졌어요. 아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실험으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증거로 해서 여기 나왔던 내용, 지금 이 글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끓는 점에서도 마찬가지, 이것을 여러분들의 말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르니까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어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은 이번 시간에 상당 부분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다 도달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학습지는 지금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에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아까 길었던 이 줄글을 정리해서 써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걸 해봐야겠죠. 이제 순물질과 혼합물의 어느 점과 끓는 점 비교. 그래프를 본다 했었죠.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그래프 보는 방법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일단 바로 순물질, 혼합물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구분하기보다는 순물질 내에서도 다른 순물질의 비교를 그래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요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자, 시간,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온도입니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른쪽 위로 점점 올라가요. 그죠? 우상향하는 그래프. 요거는 가열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의미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자,
쭉쭉 잘 올라가다가 메탄올, 에탄올 모두 다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액수가 평행하게.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한 65도, 에탄올은 한 78도에서 온도가 유지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너무 중요해서 이거는, 자, 바로 이 그래프를 보고 얘네들의 상태 변화할 때 그 순간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커브가 생겼다. 그래서 이 온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 말은 상태 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메탄올은 65도에서 상태 변화, 즉 끓는 점이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 즉 끓기 시작했다는 뜻이고요. 에탄올은 78도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 즉 78도에서 끓는다라는 뜻이에요. 아하, 이게 잘 올라가다가 이 커브가 생기는 지점에서 물질은 상태 변화하는구나, 끓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이 에탄올을 스티커 이렇게 A 붙여놓고 메탄올 스티커 B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얘네들이 에탄올인지 메탄올인지 몰라. 그리고 이런 문제 낼 수 있죠. 물질 A와 물질 B는 서로 같은 물질인가요? 다른 물질인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물질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서술형으로 문제를 낼 수 있겠죠. 물론 이 문제 내지 않았지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유는 끓는 점이 메탄올은 65도, 에탄올은 78도로 끓는 점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물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요 정도 난이도라면은 일단 먼저 A, B가 같은 물질입니까? 다른 물질입니까? 요거 맞추면 2점. 그리고 그 이유가 있으면 3점에서 5점 정도의 시험 문항으로 출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문항 난이도는 뭐 요 정도, 배점에 따라서 요것도 배점이 더 높으면 조금 더 어렵고 배점이 낮으면 조금 더 쉽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점은 이렇게 커브가 생기는 지점에서 물질은 상태 변화한다. 물질의 상태 변화하는 동안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지금 여기에서는 액체랑 기체가 함께 존재하고,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는 이제 액체만 존재한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확인해주면 되는데, 선생님 요거 당연히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그냥 여러분들이 요걸 보고 어떤 점을 알았으면 좋겠냐면은 철에 끓는 점도 있다라는 거. 뭐 질소에 녹는 점이니까 어느 점도 똑같죠. 질소에 어느 점도 있다. 즉 고체 형태의 질소도 존재할 수 있고 기체 형태의 철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는 대략 아무리 추워도 영하 30도, 아무리 더워도 뭐 영하 한 40도, 50도, 억지로 뭐 알코올 램프로 뭐 불로 가열한다 하더라도 많아도 한 3, 400도 요 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는 많이 볼 수가 없지만 극한의 온도에서는 질소, 철 모두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울 필요는 없다. 자, 이제 그 순물질과 혼합물을 이제 그래프를 보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펄 눈이 옵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는 눈. 눈이 내린 풍경은 매우 아름답지만 눈이 얼면 길이 미끄러워져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기도 쉬워지죠. 휴, 위험했네요. 어머,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지요. 염화칼슘이요? 아니, 염화칼슘은 왜요? 눈이 얼면 미끄러워서 사고가 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염화칼슘을 뿌려주면 얼지 않거든요. 에이, 지금 기온이 영하인데 얼지 않는다고요? 염화칼슘을 뿌리면 눈이 얼지 않는다? 물이 얼음으로 상태가 변하는 동안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요. 순수한 물의 어는 점은 0도입니다. 물의 어는 점과 녹는 점은 0도로 일정하기 때문에 어는 점과 녹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금물과 같은 혼합물을 냉각하면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어는 동안 온도도 계속 낮아집니다. 아, 눈에다가 염화칼슘을 뿌려주면 혼합물이 되기 때문에 어는 점이 낮아져서 0도의 온도에서도 물이 얼지 않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끓는 점도 마찬가지예요. 순수한 물에 끓는 점은 100도이지만 혼합물인 소금물을 가열하면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물질의 녹는 점이나 어는 점, 끓는 점을 측정해서 물질이 순물질인지 혼합물질인지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영상 이제 다 봤죠? 자, 보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대구에서 살고 있잖아요. 대구는 안타깝게도 이제 뭐 다행인 거예요, 사실.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금 한 것처럼 이런 이제 염화칼슘 막 뿌려가지고 막 제설 작업하는 현상을 이제 잘 보지 못했겠지만 위쪽 지방으로 가면은 뭐 경기도, 강원도 이런 쪽으로 가면은 정말 눈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정말로 이 눈이 얼음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자, 어떤 방법을 이용했었죠? 그렇죠? 이 물을 혼합물로 바꿔가지고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다른 물질을 넣어가지고 혼합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녹는 점 자체가 어는 점이라고 할게요. 어는 점이 낮아졌어요. 0도에서 한 영하 5도 정도로. 어는 점이 낮아졌다는 것은 얼리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끓는 점이 높아졌다는 것은 끓기 힘들다는 거고, 어는 점이 높아졌다는 것은 얼리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물에 무언가를 이제 녹이면 무언가 이제 타가지고 혼합물로 만들면은 얘네들이 어는 점이 낮아지는구나, 또는 끓는 점이 올라가는구나, 이 정도 기억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도 나왔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요거 넘어가고, 요거 좀 이따가 볼게요. 자, 선생님 활동지에 보면은 요런 그래프 모양이 있습니다. 물과 소금물의 냉각곡선 보면은 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도가 되면은 갑자기 온도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돼요. 자, 이 부분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무슨 뜻? 상태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하고 있죠. 즉 얼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때는 액체도 존재하고요. 고체형 고체 상태도 존재합니다. 여기 막 줄 나와 있는데 알아볼 수 있죠. 액체랑 고체가 공존한다. 이렇게 상태 변화하고 있을 도중에는 온도가 유지됩니다. 근데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소금과 물의 혼합물이잖아요. 자, 혼합물의 특징은 일정한, 여기서부터 사실 고체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서 한 영하 5도쯤 되면은.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해서 온도가 조금씩이지만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하, 혼합물은 상태 변화하는 도중에도 온도가 계속해서 변화하는구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부분이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끓는 점도 마찬가지. 소금물과 물을 가열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우상향 그래프가 나오는데, 물은 100도가 되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소금물은 저기 보면은 한 102도쯤에 커브가 생겼어요. 여기에서 소금물에도 기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물에 끓는 점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커브가 생긴 지점에서 소금물이 이제 기포가 생기면서 이제 끓기 시작해요. 자, 하지만 소금물은 상태 변화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물은요, 온도가 유지됩니다. 이걸 좀 더 확장하면 혼합물은 상태 변화하더라도 끓기 시작해도 온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요. 수승물질은 상태 변화, 끓기 시작하면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끓는 점이 일정하다. 순물질은 끓는 점이 일정하다. 소금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 어쩔 때는 101도에서 끓고 어쩔 때는 107도에서 끓고 이렇다는 뜻이 아니라, 이 끓기 시작, 이제 모든 이제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는 이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온도 끓는 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의 의미로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럼 선생님 왜 혼합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은 건가요? 왜 계속 온도가 올라가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아까 그 가상실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입자들이 보이죠? 동글동글 입자들. 여기 빨간 색깔은 불순물이고요. 파란 색깔은 이제 물 입자예요. 물 분자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이 불순물을 가장 이제 흔한 소금, 염화나트륨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소금물이에요. 자, 얘를 가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겠죠? 자, 그 전에 먼저 그냥 물만 한번 가열해 볼게요. 자, 물을 가열하니까 온도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자, 온도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얘네들이 막 점점 이제 빠르게 막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얘네들의 이제 결속이 끊어져가지고 이 기체, 수증기로 변할 때까지. 자, 100도가 되면은 이 결속을 끊어버리기 충분합니다. 끊어버리고 막 위쪽으로 올라가요. 자, 이때부터는 이 결속을 끊는데 모든 열 에너지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자, 100도 전까지는 막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 온도 올리는데 모든 열 에너지를 사용했다면은 100도부터는 이 온도 올리는 게 아니라 이 결속을 끊어버리는데 모든 열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혼합물로 가열해 볼게요. 자, 얘도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막 빠르게 막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동도 하고 막 움직이면서 빠르게 막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빨간 색깔, 이 염화나트륨 불순물이 이 결속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하늘로 못 날아가게 막아. 하지만 언젠간 날아가겠죠. 온도가 계속 쌓이니까 그게 한 102도, 103도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자, 온도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자, 보세요. 소금은 기화하지 않아요. 이 정도 온도로 소금을 기화시키기는 어림도 없어요. 하지만 물은 계속해서 기화를 하고 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금과 물의 비율을 보세요. 처음보다 소금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소금의 양은 그대로지만 물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더욱더 물을 강하게 한 계단 결속할 수 있는 이 비율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 결속을 끊어버리려면 훨씬 높은 온도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필요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물론 요 내용은 조금 이제 어렵고 선생님이 약간의 비율을 들어 설명한 거기 때문에 과학적 원리를 다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조금 더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올라가서 자세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선생님 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시험에 낼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분자 간의 이제 인력을 이제 언젠가 이제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항상 이제 분자들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100도가 넘어갔다는 기체로 변했다는 것은 분자 간의 인력을 이렇게 끊어버리고 있다.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 결합이 조금 느슨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선생님 수업을 듣고 여기 알맞은 말들도 쓸 수가 있었겠죠. 어느 점이 일정한 것, 끓는 점이 일정한 것은 모두 다 순물질. 여기서 순물질은 물입니다. 물. 자, 그리고 순물질과 혼합물의 차이를 그래프만 보면은 일단은 어느 점 자체가 굉장히 낮고요. 끓는 점은 높아요. 여기서 이제 끓는 점이 높고. 그리고 또 하나는 끓기 시작하면은 이제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 또 얼기 시작하면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 즉 어느 점이 일정하고 끓는 점이 일정한데 혼합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가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얘는 순물질이구나, 얘는 혼합물이구나 알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아까 다 설명을 했던 거고요. 가열곡선, 냉각곡선 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순물질은 각 순물질이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고 녹는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뭐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스로 확인하기도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프를 보고 일단 먼저 첫 번째 끓는 점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상태 변화. 끓는 점과 녹는 점. 이 커브가 딱 생기는 부분을 보고 지금 상태 변화하고 있구나 라는 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끓는 점과 얼는 점이 다르면은 다른 물질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프를 보고 얘가 순물질이구나 혼합물이구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는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고 다른 거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끓는 점 또는 어는 점 녹는 점을 보고 그래프에서 물질이 A인지 물질이 B인지 물질이 C인지 얘네들이 같은 물질인지 다른 물질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어떤 애는 5초에서 끓었고 어떤 애는 10초에서 끓었어요. 하지만 끓는 점이 똑같아. 그러면 얘가 같은 물질입니까? 다른 물질입니까? 헷갈릴 수 있죠. 왜냐? 같은 물질이면 그래프가 완전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양을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끓는 점이 같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물질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일단 둘 다 순물질이고요.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5초에서 끓고 10초에서 끓고 시간이 다른 거죠? 그 이유는 5초에서 끓은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물질은 양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끓일 수 있는 거고 여기에는 10초 걸렸잖아요. 양이 많으면 당연히 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화력이 똑같을 때 그 가정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프 모양에 너무 현혹돼서는 안 되고 이 끓는 점과 어는 점을 보고 여러분들은 얘가 같은 물질이구나 다른 물질이구나를 구분해야 한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주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